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시간입니다. 송한영의 안전한 세상, 대구과학대학교 송한영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AI 많이들 활용을 하는데요. 발전 속도가 정말 놀라울 정도죠. 네. 대신 글도 써주고 과제도 해주고 자료 정리는 물론 순식간에 정말 빠른 속도로 일을 처리해 주는데 이제 재난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안전 분야에도 이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다는데 안전은 이제 중요한 건데 이 AI를 활용해도 의지해도 될까? 뭐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 발전이 많이 되고 있어서요. 네. 먼저 인공지능이라는 게 산업이나 사무실을 넘어서 이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도 관계할 수 있는 영역까지 들어온 거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인공지능이 얼마나 똑똑해졌을까 이런 거를 테스트하는 단계를 넘어가지고 이 생활과 업무에 실제로 사용하는 단계에 들어선 거고 많은 분들도 쓰고 계시는 거죠. 이제는 인공지능이 틀렸을 때 누가 그것을 발견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또 바로잡고 이렇게 책임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할 때가 됐고요. 네. AI가 한번 잘못하면 실수를 하면 단순한 불편을 넘어가지고 이제는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거거든요. 이게 특히나 재난안전 분야를 생각을 해보면 이 시민의 대피와 생명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잘 관찰하고 바로잡는 거를 열심히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틀릴 때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볼 것들이 많이 있는 분야입니다. 자, AI가 재난을 이제 하는 시대라는 거. 정말 먼 미래 이야기처럼 느껴졌는데 이제 실제로 활용하고 있다는데 대구에서도 활용하고 있나요? 대구시 자연재난과에서 이 AI에게 폭염 예측하는 값을 보정하는 업무를 시키고 있어요. 매일매일. 네. 그래서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그 폭염 디지털 트윈 사업 건인데요. 오늘도 시민들이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 시간대죠. 새벽 5시 때에 이 폭염 예측을 분석하는 거와 함께 AI가 보정하는 작업 완료가 됐습니다. 네. 예, 같은 대구 안에서라도 여러 가지 지형의 특성이 있잖아요. 아스팔트나 건물이 많은 곳이냐 아니냐. 네. 이런 열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양하고 복잡한 부분을 AI가 보정해주는 역할을 오늘도 실시를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그 기상청 모델이 먼저 답안을 좀 작성을 하면 AI가 대구의 특성별로 살펴서 다시 한번 교정해주고 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네. 자, AI가 이제 오늘은 위험하니 폭염 대책을 이렇게 시행하면 좋겠다라고 결정하는 단계까지 가는 건가요? 아직 그 결정하는 단계가 아니고요. 네. 현재는 AI가 맡은 것은 주로 보다 더 정확한 판단 자료를 만드는 데에다가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AI는 방대한 자료를 분석해내는 그러한 유능한 역할을 이게 참모 역할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잘하고요. 네. 이것을 가지고 지휘관의 역할까지 주고 있지는 않죠. 그게 아주 위험한 부분이 될 수 있죠. 그건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그 폭염 대책을 결정하거나 시민분께 어떻게 안내를 할까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지어서 책임지는 형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AI와 역할이 그 사람과 기관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 특히나 재난과 이 사람의 안전 분야에서는 AI는 보정 같은 걸 하고 사람은 판단하고 기관은 책임을 지는 이런 형태로 정리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 대구 말고도 이 AI를 재난 안전에 활용한 사례가 또 더 있을까요? 이게 지능형 CCTV라고 하는 거에 좀 더 고도화된 부분에서 AI 쓰는 사례는 찾을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다른 측면에서 도전하는 연구 사례나 앞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사례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최근에 그 충청남도에서 내년에는 AI를 이용해서 재난안전 매뉴얼 시스템을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재난안전 매뉴얼 쪽은 굉장히 좀 이게 책자가 두껍고 많거든요. 그렇죠. 한 200페이지, 500페이지 이렇게 되는데 이것 또한 종류별로 페이지가 이렇게 두껍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자연재난의 13종, 사회재난 54종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거를 직접 활용하기란 어렵겠죠. 예, 그래서 AI가 재난 발생했을 때는 대응하는 절차나 연락기관 이런 걸 신속하게 찾아주는 그런 시스템을 내년에 충남도는 구축한다는 계획을 확인할 수는 있었어요. 이거 외에도 AI를 통해서 긴급 재난 문자나 자동 대피 방송까지 연결한다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현재 작동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향후에 확장하겠다라는 구상이죠. 예, 여러 가지 계획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AI가 이렇게 뭐 긴급 재난 문자까지 바로바로 보낸다면 이 대응은 더 빨라질 수 있을 텐데, 근데 잘못된 문자를 이제 보낼 가능성은 혹시 없을까요? 이 부분이 바로 AI 윤리와 책임의 문제가 되겠는데 네. AI가 재난 문자를 자동으로 보내면 대응 시간을 충분히 줄일 수는 있겠죠. 네. 하지만 반대로 오래된 매뉴얼을 참고했거나 뭔가 지역을 잘못 판단했거나 엉뚱한 대피 안내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디테일하게 엉뚱하게 발표했을 때는 문제가 되죠. 예를 들면 침수된 도로를 대피하라는 안내를 하는데 실제로는 더 위험한 지하차도 방향을 알려준다면 이거는 AI의 빠른 답변이 오히려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모든 내용을 사람이 처음부터 다시 확인한다는 거는 골든타임을 늦출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를 쉽게 선택할 문제는 아니고요. 해야 될 건 뭐냐면 AI가 어디까지 자동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 어느 단계부터는 사람이 개입을 해야 될 것인가 네. 이런 경계를 정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자, 그럼 이 재난안전 업무에서 AI에게 어디까지 맡기고 어디부터 사람이 확인해야 할지 이게 정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고민거리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쉽게 설명해서 말씀드리면 자료를 좀 찾거나 정리하는 일은 AI에게 적극적으로 맡길 수가 있잖아요. 그걸 맡기고 AI가 분석해낸 위험 그거는 사람이 다른 자료랑 비교해서 확인하는 부분이 필요해 보이고 실제로 대응책을 실시하는 것도 사람이 선택해야 될 일로 보여집니다. 시설을 통제하거나 실제로 현장에서의 역할을 하는 부분마저도 책임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요즘 어려운 수학 문제도 뚝딱 풀 정도로 AI가 많이 똑똑해지고 있는데 재난 안전 분야에서는 답을 완전히 또 믿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게 이런 거죠. 네. 성능은 크게 좋아졌지만 그러니까 똑똑하지만 똑똑함이랑 안전함이랑은 같은 말은 아니죠. 이런 부분에서도 고민한 게 사례가 있는데 한국의 인공지능 안전연구소라고 있더라고요. 여기가 지난 6일 날에 발표한 게 있더라고요. 이게 국제 인공지능 안전보고서를 한국어판으로 공개를 했더라고요. 이게 한 10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보고서였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최근 AI가 과학이나 코딩 같은 이런 어려운 문제에서는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는데 여러 단계에 걸쳐서 판단을 할 때 예상치 못한 실수를 한다라는 거를 포함한 발표 내용이었고 또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환각 형상도 있다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수학 문제 푼다고 해가지고 우리 동네의 침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맞추는 형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AI가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항상 알려주지 않는 점. 그렇죠. 그래서 문장도 그렇고 답변도 틀렸지만 자신 있게 답변하기 때문에 단순히 틀린 답보다는 그럴듯하게 틀린 답. 이게 재난관리나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더 위험하기 때문에요. 사전에 좀 골라내서 역할을 부여하는 게 그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네. 이 AI의 환각 현상에 이제 위험 부담과 우려가 있죠. 네. 자, 그럼 시민들이 AI를 사용할 때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게 있죠. 세 가지 생각하면 되겠어요. 첫 번째는 재난, 의료, 법률처럼 뭔가 틀렸을 때 피해가 큰 거 있죠. 이런 거는 AI 답변 하나로 결정만 하지 마시고 보탬을 좀 받으시되 공식적인 재난 문자나 정부의 안내나 또 119와 112 그리고 또 전문기관 이런 내용들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우리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또 우리 정확한 우리 집의 주소 이런 민감한 개인정보는 AI한테 알려주지 않는 게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AI가 제시한 정보의 그 출처와 작성한 날짜 같은 뭔가 확인 필요한 부분 이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사실로 단정 지어서는 안 되겠다. 이 세 가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용하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고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안전을 위해 AI 사용을 좀 줄여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않는 게 좋겠죠. 그렇죠. 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줄이자는 뜻이 아니고 AI가 잘하는 일은 적극적으로 맡기고 중요한 거, 사람의 생명, 권리 이런 영향 주는 결정은 사람이 하고 이런 구분이죠. AI는 이런 것도 하죠. 사람이 잠든 시간에도 자료를 분석해내고
뭐 수백 쪽의 아까 재난 매뉴얼 찾아주는 결과도 나온 것도 하듯이요. 하지만은 누구를 먼저 보호해야 된다거나 제한된 인력과 예산을 어디에 투입해야 될지 이런 중요한 결정 이거는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대구에서는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5시에도 오늘부터 모레까지 폭염 예측 분석을 AI가 보정하는 작업을 마쳤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새벽 5시 42분에. 자, 이런 거죠. 이러한 결과를 새벽에도 작업을 해내는 거죠. 이걸 가지고 업무 시간이 시작하기 전에 담당자가 이걸 가지고 활용하는 부분을 고민하는 거죠. 어느 지역이 위험하니까 그래 그 지역은 어떻게 활동해야겠다. 오후에는 어떤 활동을 해야겠다. 네. 이런 부분을 결정 짓는 겁니다. 이러한 원칙 AI가 보정하고 사람이 판단하고 기관이 책임진다. 이 원칙 지켜질 때 AI는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인공지능 시대의 재난안전 관리와 책임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안전하세요. 안전하세요. 대구과학대학교 송환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